안녕 우리 친구들, 메카닉 스탠이야. 오늘 해볼 얘기는 닛산, 과연 닛산을 사야 되나? 에 대한 얘기야. 제가 그 호주 중고차 구매 가이드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우리 친구들이 댓글로 이제 뭐 이런저런 차를 많이 물어봐. 그 중에서도 이제 어쨌든 가장 구하기 쉬운 차들인 일본 차들을 많이 물어보긴 하지. 응? 아무래도 한국 차보다는 여긴 일본 차가 많다 보니까 중고차를 구입하려면은 선택의 폭이 사실 이렇게 막 넓지가 않아, 일본 차를 빼고 나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, 이제 그 중에 닛산에 대한 것도 많이 질문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. 일단 닛산은 뭐야? 이 닛산 자체가 한자로 써, 그게 일본의 그 날일자에 그 산이 생산할 때 산이잖아. 그러니까 일본 산이야, 회사 자체가. 정말 일본 기업이지. 그리고 내가 전에 올렸던 그 전범 기업, 그 자동차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전범 기업이야. 근데 뭐 전범 기업 차니 뭐 일본 차 불매 운동이니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일단 닛산을 사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. 이건 비단 호주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서도 이제 르노 삼성에서 닛산 차를 많이 갖다 파는 것도 있잖아. 뭐 대표적인 예로 SM3 같은 거 있지. 옛날에 뭐 SM5도 있고 많지만, 여튼 이제 그 닛산에서 만든 차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볼게. 일단은 첫 번째로 최근에 닛산이 굉장히 그 매출이 급락했어. 특히 한국에서 뭐 80%인가 뭐 88%? 88% 급감했다 그래, 8월달 판매량이.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우리나라의 일제차 불매 운동 영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어. 급감하는 이유가 이제 뭐 첫 번째로는 그 지난 20년간 무자격자가 신차 점검을 해서 그랬다고 하고, 그래서 이제 그 신차에 대한 품질 불만, 리콜도 있고 뭐 그랬으니까 불만과 불신. 더 큰 문제는 닛산이 배기가스하고 연비 조작을 했단 말이야.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 못 믿게 된 거지. 이 뭐야 이러면서, 응? 신차 검사도 개떡같이 하면서 이제는 뭐 그런 조작까지 해? 이러니까 완전히 이제 신뢰가 확 떨어진 거지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르노 닛산의 그 회장이었지, 카를로스 곤, 뭐 프랑스 사람인데, 그 사람은 이제 닛산 르노 얼라이언스의 이제 회장인데, 그 사람이 뭐 횡령도 했고 뭐 하여튼 뭐 문제들이 많지.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말고, 그런 요인들 말고 중고차조차도 왜 닛산을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비사 입장에서 한번 말을 해볼게. 일단 첫 번째로 닛산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닛산과 그 르노 얼라이언스야. 그러니까 르노가 닛산의 지분을 절반인가 갖고 있고, 닛산조차도 또 르노의 지분을 갖고 있어. 그러니까 서로, 그래서 얼라이언스야. 서로 이렇게 그 지분이 나눠져 있으니까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기술도 호환하지만 부품도 호환해. 응? 닛산 자체도 문제인데 르노는 진짜 문제 많은 차거든. 정말 르노 쓰레기야, 내가 볼 땐. 정말 쓰레기인데, 특히 쓰레기인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볼 땐 디젤 엔진이야. 디젤 엔진은 정말 문제가 너무 많아. 닛산의 그 엑스트레일이라는 SUV 중에 그 페트롤 모델, 그러니까 가솔린 모델은 그냥 닛산 엔진에 닛산에서 생산하고 뭐 다 하는데,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르노의 디젤이 들어갔단 말이야. 근데 정말 병맛 엔진이다 보니까 고장도 심하고 누유도 진짜 많고 하여튼 문제 많아. 정말 문제 많아. 그러다 보니까 그 닛산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닛산을 사보니까 마음에 들었어. 그래서 또 차를 샀는데 그 차가 디젤 엔진이 르노 디젤 엔진 누가 알고 사, 그지? 그냥 뭐 연비 좋다고 하니까 그냥 사고 이런단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 손님 중에 한 명은 그 신차를 사고 한 2만 킬로밖에 안 됐는데 차를 딱 떠보니까 와, 막 뭐 여기저기서 막 오일이 엄청나게 새는 거야. 그거 보고 아니 뭐 신차가 이러냐 이러면서 막 엄청 불만을 하더라고.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르노의 그 부품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품질 문제도 많이 생겼고,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디자인이 요즘 신차들 보면 정말 살벌하잖아. 현대기아 엄청나게 멋있게 잘 만들고, 정말 병맛같이 만들던 도요타도 최근엔 정신차려 갖고 꽤 잘 만드는 편이고, 응? 뭐 하여튼 요즘 차들 보면 디자인 진짜 멋있잖아. 기깔 나잖아. 독일 차도 그렇고. 근데 닛산 차 봐봐. 뭐 신차 보면 알겠지만 이게 2000년대 만든 차인가 싶을 정도로. 단적인 예로 SM3 봐봐. SM3 그 내부 실내 봤어? 10년 전 SM3랑 똑같아. 바뀐 거 하나도 없어. 외부만 조금 페이스 리프트인가 뭐 해가지고 외부만 조금 바꿨지. 내부는 똑같다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
계속 그 옛날 디자인을 고수하다 보니까 뭐 너무 좀 후져 보이잖아 사실. 그런 게 또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겠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 게, 얘네가 그 몇 년 전에 미쓰비시를 인수했거든. 전범기업을 인수했어. 전범기업이 또 전범기업 인수했어. 미쓰비시를 인수했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뭐 비싼 돈 들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인수할 돈으로, 응? 디자인에도 투자하고 품질에도 투자했으면 지금 이런 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해. 작년 글로벌 뭐 자동차 순위에서 5위 안에 들었던 르노 닛산 얼라이먼스인데 지금 뭐 판매량 떨어지는 거 봐서는 뭐 5위가 아니라 뭐 쭉쭉 떨어질 것 같아. 현대기아도 밀리고 다 밀릴 것 같아. 하여튼 신차 문제도 그런 문제지만 이제 중고차로 살 때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. 그리고 예전에 일할 때 보면은 사람이 많지 닛산에 달린 미션이 자꾸 고장나더라고. 특히 CVT 미션이 이상하게 뭐가 안 맞는 건지 그게 근데 자꾸 그게 막 깨져. 그래서 중고 미션도 구하기 힘들었어. 워낙 잘 고장나니까. 여튼 뭐 그런 그 중고차 자체도 품질 문제가 좀 있다는 점. 그래서 난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. 그래서 중고차를 고르는 친구들 중에 닛산을 염두에 뒀으면 내가 볼 땐 조금 빼는 게 좋지 않을까. 오늘은 닛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또 다른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. 예전에 닛산이 아니라는 거 좀 기억해줘. 그럼 우리 친구들 재밌었으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고 따봉 딸랑딸랑 알림 설정 고마워 친구들. 다음에 또 보자고. 바이바이.